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욱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기존 세계 경제 질서가 신흥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선진 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 경제권으로 이동 중에 있고, 특히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과 미국과 같이 선진국의 재정 기축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까지 가세해서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 갈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보호무역주의 조짐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동남아, 아프리카와 같이 신흥국 성장 동력을 자국 경제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유, 식량 등에 대한 국가 간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래로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간 또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복수국 간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아시아를 둘러싼 통상주도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 또 미국과 일본 간, EU와 일본 간 FTA가 발효되어서 단일 시장으로 통합이 된다면 분명히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소위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경제협력체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내 통상 환경도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보유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신흥국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신흥국과의 공생 발전이 가능한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빈곤타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지구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G20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 공조를 유도할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 요인을 감안해서 정부는 최근에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 한국을 대외경제 비전으로 삼고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10개 핵심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창조 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성장 동력 확충. 둘째, 지구촌 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상생 협력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10개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통상정책 추진입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미국과 EU 간의 FTA 추진과 같은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외개방과 통상정책이 보다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이나 EU 그리고 동남아, 일부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총 45개국과 FTA를 체결해서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명시공히 FTA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FTA 정책에 내실화를 기하고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에 경제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을 통해서 동아시아 영내통합 논의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와 같이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자유화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몽골과 같은 주요 전략국이나 자원부국과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FTA를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대내적인 정책 목표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신시장 확대를 위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다변화를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국가들과 인프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적인 관심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총 GDP 중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총 상품 수출 중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릭스, 다시 말하면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러한 거대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유망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좀 더 많이 다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흥경제권별로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국을 선별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건설이라든지 원전, 플랜트, 자원 개발과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한 수주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자원 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 진출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일찍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와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건, 의료, 또 교육, 문화, IT, 과학기술, 환경, 농업과 관련된 유망 서비스 산업들이 분야별로 맞춤형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활성화도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환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업체 수에 있어서는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들이 수출에 참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가격 경쟁 위주의 수출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의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지구촌 빈곤 해소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고 또 ODA를 통해서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구촌 빈곤 해소에도 기여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미 유치한 바 있는 녹색기후기금, 그래서 녹색기후기금의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이나 아세안 플러스 3와 같은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통해서 개발협력과 글로벌 금융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ODA 확대, 그리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개발협력 체계 구축, 유상, 무상 ODA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통상협력 과제 외에도 우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대외 위기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 허브로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NI,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 대비 무역 비중이 100%를 넘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 수입에서 원자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생산과 수출 여건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개방도도 높아서 해외 금융 충격에도 외환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부분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대외경제정책, 과제들을 정부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